달빛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쓸모없는 것. 한양 기방 앞 채찍 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한 머슴이 멈춰 섭니다. 말을 더듬고 늘 바보라 불리던 사내. 그의 품속에는 전 재산 5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5양 사람 하나의 값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돈. 하지만 그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엔 충분했던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했고 머슴은 선택했습니다. 그 여인 5양에 데려가겠소. 비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바보가 기생을 샀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5양이 한 남자의 어리석음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택이 될 줄은.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묻게 된다면 그때는 댓글로 남겨주시지요. 조선의 밤, 5양으로 시작된 인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밤에도 조용한 복이 깃들기를.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충청도의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전란의 상처는 아물었으나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습니다. 양반은 양반대로, 상민은 상민대로, 천민은 천민대로 정해진 자리에서 살아가야 했지요. 봄바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을 맞는 이의 처지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고을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울고 저녁이면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약한 자에게 냉혹한 세상에 이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가난한 자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 고을에 덕수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눈치가 없었으며 남들보다 모든 것이 느렸기 때문이었지요. 덕수 왔습니다. 주인댁 마당에 나타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며 키득거렸고 어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투박한 얼굴에는 언제나 땀이 흘렀고 굳은 살 박힌 손은 쉴 틈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보다 어눌함만 기억했습니다. 바보라는 이름이 그의 진짜 이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주인댁 양반은 덕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품삯은 적게 주어도 되고 힘든 일을 시켜도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덕수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 바보는 쓸모는 있어. 양반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냉랭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덕수가 물을 기르면 여인네들은 자리를 피했고 장터에서 덕수가 물건을 사려 하면 장수들은 값을 더 불렀습니다. 그래도 덕수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1푼, 2푼 모은 은전 5냥이었지요. 그것은 덕수의 전 재산이자 언젠가 자신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주인 양반이 덕수를 불렀습니다. 덕수야, 한양 장터에 다녀와야겠다. 이 편지를 전해주고 물건을 받아 오너라. 네, 내 나으리. 덕수는 고개를 숙이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덕수는 보따리를 꾸리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심부름을 가는 것뿐인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덕수는 품속의 은전 5냥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날 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심부름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줄은.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한 덕수는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지요. 그때 기방 앞 골목에서 채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탁, 탁.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덕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지요. 모두가 모르는 척 외면했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다가가 보니 한 여인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방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사. 손님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밥값은 어떻게 하려고. 여인은 신음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몸을 웅크린 채 매를 맞을 뿐이었지요. 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덕수는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쳐갔지만 덕수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가냘픈 어깨가 채찍을 맞을 때마다 덕수의 가슴도 함께 아팠지요. 기방 주인이 매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구경꾼이냐? 썩 꺼져. 덕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여관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진 어깨에 떨리는 손, 신음조차 삼키던 그 모습이. 덕수는 품속의 은전을 꺼내 보았습니다. 5냥.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면. 덕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덕수는 다시 그 기방 앞으로 향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기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젯밤 그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뭐야, 어제 그 바보 아냐? 무슨 일이냐? 그 여인. 5냥에 데려가겠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인은 눈을 크게 뜨고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지요. 크크크, 하하하. 바보가 기생을 산다고? 주변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5냥이라는 돈이 눈에 밟혔던 것이지요. 좋아, 가져가거라. 어차피 전혀는 쓸모가 없으니. 주인은 덕수의 손에서 은전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연화야, 나와라. 내 새 주인이다. 여인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덕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덕수는 연화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시지요.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에는 어젯밤 매질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두 사람은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연화는 덕수를 따라가면서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무엇을 요구할까? 또 다시 매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닐까? 덕수는 그런 연화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해치지 않을 테니. 말은 더듬었지만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덕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한 옷, 굽은 어깨, 느린 걸음걸이, 어눌한 말투.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화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수는 연화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고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연화를 한 움막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움막은 비바람을 막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벽은 흙과 지프로 엉성하게 엮었고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났지요. 기방의 좁은 방보다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덕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주무시오. 제가 밖에서 자겠습니다. 밖에서요? 네. 편히 쉬시오. 덕수는 멍석 하나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이라고는 해도 밤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연화는 덕수가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기방에서는 매일 밤 손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매를 맞았고 아프다고 해도 소용없었지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을 안으로 들이고 밖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매 맞지 않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움막 안은 고요했습니다. 채찍 소리도 없었고 술 냄새도 없었으며 거친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만이 들려왔지요. 연화는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것이 꿈은 아닐까? 곧 깨어나면 다시 그 기방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덕수가 멍석 하나에 몸을 말고 누워 있었습니다. 덕수는 추위에 몸을 떨었지만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지요. 연화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를 부딪히는 소리, 몸을 뒤척이는 소리.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쓰고 추운 밤 밖에서 자는 사람이. 연화는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덕수는 일찍 일어나 주인 댁으로 향했고 연화는 홀로 움막에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 여자 기생 출신이라지. 바보 덕수가 한양에서 데려왔다던데. 더러워라. 우물물도 함부로 못 길겠네. 연화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다가서자 여인네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지요. 여기는 양반집 우물이오. 함부로 물을 길 수 없소.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저녁 무렵 덕수가 돌아왔을 때 연화는 물동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물동이었지요. 덕수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산 너머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산 너머의 샘이 있습니다. 산 너머까지는 왕복 한 시즌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날부터 매일 그곳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화는 그저 앉아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덕수가 일을 나간 사이 연화는 움막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옷가지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지요. 연화는 바늘과 실을 찾아 옷을 깁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찢어진 곳을 꿰매고 해진 곳을 덧대었지요. 어느새 누더기였던 옷이 말끔해졌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느질 솜씨가 조금 있습니다. 연화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 솜씨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 아낙 하나가 조심스럽게 움막을 찾아왔지요. 저 아이 옷 좀 입어줄 수 있겠소? 연화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옷을 받아든 아낙은 감탄했습니다. 솜씨가 어찌나 훌륭하던지 새 옷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얼마를 들여야 하오? 아닙니다. 그냥 해 드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열병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렸고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의원은 멀리 있었고 약초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풀을 뜯고 뿌리를 캐냈습니다. 돌아와서는 정성스럽게 약을 다렸지요. 이걸 아이에게 먹이시오. 열이 내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기운을 되찾았지요. 당신, 어찌 약초를 이리 잘하시오? 연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이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을 갚지 못해 기방에 팔려갔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약초와 바느질. 그것은 연화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연화의 소문은 이웃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큰 기와집에서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인 나으리께서 연화 낭자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찾아온 이는 부유한 양반이었습니다. 비단 도포의 갓을 쓴 모습이 당당했지요. 양반은 연화를 보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문대로 재주가 뛰어나시오. 우리 집에 오면 좋은 대우를 해드리겠소. 양반은 주머니에서 은전을 꺼냈습니다. 15냥이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저 바보와 헤어지시오. 당신 같은 여인이 저런 자와 살 이유가 없지 않소. 덕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냥. 자신이 낸 돈의 3배였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순간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더 나은 삶, 따뜻한 방, 풍족한 음식, 존중받는 대우. 하지만 연화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양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반의 눈에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연화의 재주를, 아름다움을 탐하는 눈빛이었지요. 덕수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연화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떠올렸습니다. 추운 밤 밖에서 떨던 덕수를,
산 너머 샘까지 물을 길어 오던 뒷모습을, 말은 더듬어도 진심만은 거짓 없던 그 목소리를. 연화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양반이 미소 지으며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손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덕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있겠습니다. 양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 바보와? 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양반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덕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관가의 포졸들이 움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덕수와 연화, 사또께서 부르신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하로 끌려갔지요. 사또 앞에는 그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 천안 기생 출신 여자가 양반인 저를 모욕했습니다. 또한 저 바보 머슴은 불법으로 기생을 사들였습니다. 사또가 위엄 있게 물었습니다. 사실이냐? 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 선냥을 주고 정당하게 데려왔습니다. 기생을 산다는 것이 어찌 정당하단 말이냐? 양반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연화는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저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빚 때문에 기방에 팔린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연화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원이셨고 저는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쟁이들에게 쫓겨 기방에 팔렸지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낡은 족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의원 허가증이었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는 기생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팔린 것입니다. 사또는 족자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왜 그 여인을 데려왔느냐? 불쌍해서. 그냥 살리고 싶었습니다. 덕수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사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덕수와 연화의 인연은 정당하다. 누구도 이들을 헤어지게 할 수 없느니라. 양반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고을의 공기가 처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뒤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고 아픈 이들에게는 약초를 다려주었지요. 처음에는 몇 명뿐이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뭐예요? 이것은 하늘 천 잘한다. 천지현황 하늘과 땅은 검고 누렇다는 뜻이지.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덕수도 변화했습니다. 저녁이면 연화 옆에 앉아 글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이 글자는 천천히 하세요. 이것은 사람 인자입니다. 덕수의 손은 떨렸지만 한 획 한 획 정성껏 따라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바보라던 덕수가 글을 배우다니. 하지만 이제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감탄이었습니다. 바보라는 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을 인정받아 관가의 서리로 일하게 되었지요. 덕수, 이 문서를 정리해 주게. 네, 알겠습니다. 말도 이제 더듬지 않았습니다. 그를 익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연화는 고을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뿐 아니라 이웃 고을에서도 배우러 왔지요. 연화가 가르친 아이 중 하나는 과거에 급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급제한 제자가 절을 올렸을 때 연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의 움막은 이제 작은 기와집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어준 것이었지요. 이제 추운 겨울에도 걱정 없겠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수와 연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한때 천대받던 두 사람은 이제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덕수와 연화는 집 앞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나무가 만발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가르치는 서당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지요. 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날 밤이 생각나오. 어느 날 말인가요? 한양 기방 앞. 당신을 처음 본 그날이오. 연화는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세상 모두가 외면할 때 오직 당신만 멈춰 섰지요. 덕수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5냥으로 당신을 샀다고 했소. 하지만 저는 아오. 제가 산 것은 기생이 아니었소. 그럼 무엇이었나요? 한 사람의 인생이었소. 그리고 우리의 미래였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냥. 그것은 덕수에게 전 재산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신분보다 마음이 귀하다는 것을, 바보라 불린 자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쓸모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편견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덕수와 연화의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며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신분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